현재까지는 위리진 선수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앙 네. 쪽의 백도 아직 완벽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이쪽을 지킬 여유는 없기 때문에 형세가 불리한 위리진 선수가 여기를 하나 교환을 시키고 이쪽을 붙여서 뭔가 계속 싸움을 걸어갑니다. 이 붙인 수는 상용 맥점이죠. 받아주면 그때 이쪽을 붙여서 막을 때 이렇게 단수만 된다면 이건 뭐 백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박지은 선수도 그렇게까지 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물러서서 받았고요. 이젠 막는 걸 선수로 할 수는 없겠네요. 여기를 네. 막으면 오히려 이제 흙이 끊어서 뭔가 반격을 가할 수가 있죠. 한 점을 살리면 이쪽을 돌파했을 때 백의 모양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래도 일단 막습니까? 아무튼 지금은 위리진 선수가 평범하게 가서는 뭐 이길 수 없는 바둑이에요. 되든 안 되든 이제는 계속 강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박지은 선수는 이런 데를 끊어갈 수도 있고 좀 안정적으로 둔다면 그냥 이런 데를 어깨에 짚어서 밀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늘어간다면 다음에 이런 데를 두면 이제 흙도집이 많이 불어나죠. 네. 이런 데 꼬부린 것도 기분이 좋고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넷. 이수가 최강수고 이수가 좀 약하게 두는 수라면 그 네. 중간 정도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흙도 자칫하면 끊길 수 있는 이 한 점이거든요. 네. 지금 박지은 선수 생각은 마지막. 이런 데를 하나, 받아달라는 거죠. 둘, 뭐 이런 식으로 받아야 한다면 이 모양 자체가 백이 너무 다섯. 괴롭습니다. 여섯, 일곱. 네, 뭐 지금 형세에서는 네, 위리진 선수처럼 안 두면 이상합니다. 그리고 저런 반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굳이 이렇게까지 흙이 둘 필요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뒀을 때 어차피 백이 밀어가는 것이 지금 집이 나는 곳은 아니니까 이런 선택을 하는 편이 좀 더 쉽게 마무리 짓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30초. 흙도를 끊어가는 행마를 하면서 셋, 백도 넷, 이곳에서의 변화 다섯, 기대를 해볼 수가 여섯. 있게 됐습니다. 일곱, 여덟. 박지은 선수가 후반부, 특히 좀 유리할 때 후반부가 약간 약점으로 꼽히거든요. 위리진 선수 반격을 가하죠. 물론 지금의 이 형태도 흙이 못 뚫 형태로 보이진 않습니다만 꽤 여유 있게 우세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싸움을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계속 중앙에 백돌이 오게 되면 좌상 쪽의 흙돌 약간이나마 신경이 쓰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이쪽 부근에 백돌이 조금 더 두터워진다면 네. 뭐 이런 들여다보는 교환도 물론 이제 좌측으로는 좀 악수입니다만 이 흑도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백돌이 자꾸 이쪽으로 오다 보면 흑도 약간 불안감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박지은 선수가 여기서 어느 정도 강도로 싸울지 아직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 중앙의 전투 흙이 절대 못 싸울 것은 없겠죠. 네, 뭐 못 싸우는 네. 그런 모양은 아니죠. 전제가 유리하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불리했던 위리진 선수는 반기는 변화가 됐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뭐 이건 끊겠다는 건데요. 네. 최강의 선택을 했습니다. 앞서 오프닝 때 이 양팀 선수들이 이제는 뭐 팀의 운명이 오늘 승부로 좌우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부담감을 덜고 좀 재미있는 바둑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정말 그런 마인드일까요? 오늘 박지은 선수 유리함에도 계속 강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냉정하게 두려고 눌러왔던 그 본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박지은 선수가 사실 강수를 그렇게 좋아하는 기풍은 아니거든요. 네. 오늘은 평소보다 화끈한 바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서 이쪽을 눌러서 이 세 점 쪽을 공격하는 것과 이쪽을 젖힌다든지 혹은 한 칸 뛰어서 이 백도를 가두는 것을 맛보기로 하고 있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위리진 선수는 이쪽에서 이 백도를 살리면서 싸울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전략 자체가 뭐 이런 데를 들여다보고 이쪽 단수를 치고 이런 데를 가서 이 끊는 것을 노리고 그 다음에 이쪽을 가둬서 이쪽으로 잡아서 바꿔치기를 가는 네. 뭐 이런 쪽으로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쉽진 않은 싸움이죠. 그런데 뭐 바둑이 워낙 불리했으니까 그 정도 감수해야 되고 지금 이쪽을 맞아요. 단독으로 살리려고 하나, 싸우는 것은 둘, 되게 셋, 그렇게 좋은 싸움이 될 것 넷, 같지는 않습니다. 살리다 다섯, 보면 악수 교환이 안 필요할 일곱, 수가 없고요. 여덟. 아직까지는 네. 뭐 노선을 정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런 게 있으니까 박지은 선수도 뭐 이쪽 부분을 약수를 많이 하면서 백을 두텁게 만들어 준다면 이 부분이 약간 불안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두 선수 모두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어려운 수읽기 예상이 되는데요. 역시 박지은 선수 꽤 극단적으로 선택을 했던 것이 아닐까 싶은 후회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바둑이 뭐 조금 우세한 것이 아니라 꽤 우세했는데 맞아요. 네. 하나, 이런 극단적인 둘, 선택을 하다 보면 셋, 어디로 튈지 넷. 모르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계속 끊어가는 쪽 선택을 합니다. 여기를 젖히면 이제 끊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이쪽을 단수치고 끊는 수가 생기죠. 네. 그럼 이제 흑이 이 부분에서 싸움이 되기 위해서는 미리 좀 악수 교환을 한다거나 그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확실한 것은 흑도 조금씩 좀 불안해지는 면은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그냥 끊어야 될까요? 이곳 이렇게 두면 나가고 나가주고요. 네, 이쪽을 버리면 다시 네. 빵 따냄을 해서 사실 지금 흑은 타협만 되면 맞습니다. 여전히 우세하기 하나, 때문에 둘, 셋, 바로 끊는 넷, 편이 더 다섯. 좋을지 모르겠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배기도 쓸 때 급소가 될 수 있는 자리를 흑이 먼저 지켰습니다. 네, 지금은 네. 뭐 미리 이런 작전을 세운지 모르겠지만 이쪽 백은 살려주고 다시 이쪽 부근으로 뭔가 싸움을 전개하겠다는 생각으로 두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수는 그래도 네. 냉정해 보이죠. 하나, 이제 백은 연결하기 전에 셋, 아낌없이 중앙 단수 칠 수 다섯, 있을 것 같은데요. 일곱, 바로 연결을 합니다.
흑이 중앙 쪽에 두 점을 잡으려면 잡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쪽을 잡는 것은 네. 당장은 여기 이으면서 이쪽이 또 살아가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집으로는 약간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흑이 여기를 늘고 이쪽 싸움을 전개해도 흑이 충분한 싸움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꽉 눌러왔습니다. 여기를 백이 두면 혹시 바로 잡으러 가는 것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백돌이 못 산다는 거죠. 연결이 안 된다는 뜻이군요. 지금 백이 나갈 네. 때는 이 붙이는 수는 여기를 둬서 잡히니까 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찝고 쭉 누르면 다섯, 여섯, 딱 걸립니다. 여기를 둘 때 단수 치고 이곳 빵따냄을 주는 것은 뭐 그것도 탐탁치는 않죠. 어쨌든 복잡해지긴 했지만 박지은 선수가 노련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네, 백이 위기네요. 약간 복잡해지는가 싶었지만 그래도 처리를 잘 하네요. 방금 전의 상황에서 하나, 둘, 셋, 여기서는 백이 다섯,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가도 몇 발자국 못 나가거든요. 잡혔습니다. 백이 세 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 흑이 내수인 곳과 수상전도 안 되고 이쪽을 당장 백이 뒀을 때 두 수로 만들 수도 없고요. 네. 아, 이렇게 가두는 것도 된다는 뜻일까요? 뭐 모양으로는 어떻게 해도 흑이 좋은 싸움이니까 네. 예, 여유를 부리고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도 최대한 수를 늘려놓습니다. 네, 빵따님 하는 쪽이 좀 편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도 모양으로는 백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죠. 약간은 더 하나. 복잡하죠. 둘, 셋, 아까는 정말 쉬웠거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이렇게 된다면 수상전 양상인데 여기를 느는 것이 지금 후수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만 두면 찝어서 되지 않을까요? 아, 네, 이것도 되죠. 백이 먼저 호구로 두면 이쪽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수를 늘리고 나서 수상전을 가거나 마지막 일단 뭐 가장 하나, 쉬운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둘. 이곳을 두고 나서 이렇게 두는 것도 여기가 찝는 순간 지금 세 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이것도 네. 안 되죠. 역시 그 자리부터 두어 갑니다. 이건 약간 복잡해졌어요. 박지은 선수의 선택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위리진 선수가 마지막 약간 하나, 무리스러운 그런 둘, 작전을 많이 구사하는 셋, 경향이 있는데 넷, 한방 다섯, 싸움에는 굉장히 능하거든요. 일곱, 여덟. 굉장히 여유 있었던 흑의 형세에서 조금은 불안해졌습니다. 지금 흑은 빨리 타협 쪽을 네. 웬만하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보다는 백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타협만 되면 그래도 흑이 뭐 이런 데 찝는 것도 남아 있고 네. 뭐 여기저기 이제 백의 약점이 있으니까 적당히 처리되면 이제 흑이 우세한데요. 그래서 위리진 선수는 지금 그냥 단순하게 여기를 살리고 타협이 아니라
최대한 복잡하게 오히려 흙을 잡는다거나 뭐 그런 걸 하나, 둘, 염두에 두고 싸워야 합니다. 넷, 다섯, 여섯, 일단 네, 이곳을 두면 네. 단수 치고 씌워도 이 두 점을 잡긴 잡았습니다. 끊을 때 뒤로 돌리면 안 되죠. 네. 그럼 이제 백은 이쪽 연결을 선수로 하고 호구도 선수가 될까요? 네, 호구도 선수는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마지막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뭔가 여기 끊어가는 다섯, 것을 노린다거나 여섯, 혹은 이 아. 흑도를 노릴 수 없다면 여전히 미흡하죠. 자, 이건 실전은 타협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박지은 선수도 네. 적당히 둘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는 일감으로는 뭐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요. 이런데 백도 뭐 붙여야 할지. 마지막 하나, 네, 붙여갑니다. 오히려 위리진 선수가 여기서 힘을 잘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불리해진 상황에서 그 다음부터는 잘 흔들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박지은 선수가 잘만 대처하면 지금도 흑이 유리하거든요. 이곳을 젖히면 마지막 네, 왜 이렇게 복잡한 싸움을 이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여기를 젖히고 다섯, 여섯, 늘면 이렇게 여덟. 있는다면 이제 다른 곳을 두고 여기를 찝는 순간 흑이 최소 한 수는 빠르니까 백은 여기를 이어야 되고요. 그때 끊고 이 상황에서 이제 백은 네 수죠. 흑이 이제 한 수 늘어나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이런 데를 밀면 복잡하기 굉장히 복잡해졌네요. 둘, 셋, 그런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싸움은요. 그래서 지금 이쪽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흙이 찝질 못하네요. 네, 지금 이제 하나 붙여둔 수로 예. 인해서 찝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다음에 여기를 단수 치고 밀어가면 이제 흑도 수는 별로 없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박지은 선수가 착점을 하고 머리를 치는 모습이었는데 확신이 있는 것 같진 않죠. 네. 좀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밀면 빈 삼각으로 둬서 중앙만 놓고 보면 마지막 세 점이 잡혔네요. 오히려 백이 잡히고요. 네. 셋, 그렇다고 백이 다섯, 뭔가 늦추면서 끊기에는 여기 찝는 순간 일곱. 수가 부족해집니다. 붙여서 지금 이쪽으로는 싸움이 만만치 않은데요. 그 지금 늦추는 네. 순간 한 수 부족이기 때문에 네. 백은 이곳 아니면 이곳으로 둬야 되고 네. 이곳 맞아요. 붙이는 것은 이번에는 여기가 선수니까 어차피 찝으면 흑이 빠릅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먼저 끊어 놓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유리진 네. 선수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메웠을 때 흑의 수가 늘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인데 그냥 쉽게 본다면 이제 여기 단수 쳐져 있는 상태에서 이수나 이수가 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일단 먼저 끊어가는 것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늘고 사석 작전처럼 바둑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흑은 6점을 버린다는 건가요?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를 두면 네, 지금 어느 쪽이든 받아야죠. 안 받았을 때는 여기를 두는 순간 이제 흑이 오히려 다 잡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있는다면 그때는 백이 셋, 여기 붙여서 이제 넷, 잡는 것이 통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두고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죠. 일단 뭐 중앙 쪽에서는 백이 다 잡았어요. 네. 대신에 이제 상변은 전부 깨졌고 원래 흑이 형세가 상당히 우세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박지은 선수가 굳이 이렇게 둘 필요가 없는데 괜한 싸움을 지금 연속으로 하면서 중간중간 타협도 많았는데 타협도 안 하고요. 네. 둘, 그러면서 셋, 좀 이렇게 넷, 바둑을 만들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아, 이건 2점을 잡으러 가겠다는 뜻일까요? 6점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손해인데요. 이건 이제 이렇게 두고 네. 먼저 이쪽을 둔다든지 해서 여기를 받으면 이쪽을 받았을 때 여기 2점 잡는 게 있으니까 좀 달라진다는 뜻일 텐데 마지막 글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흑이 두는 수법이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둔 이상 셋, 일단 한 점은 네. 있겠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뭐 박지은 선수 계속 엄청나게 흔들리는 것 같은데 네, 좀 아예 노선을 지금 다른 쪽으로 잡았거든요. 지금 상변 백이 두면 바로 흑은 잡히게 됩니다. 네, 여긴 두면 네. 잡히고요. 그리고 이제 박지은 선수가 노리는 게 이쪽 부분을 뭐 찝어서 끊어가는 것인데 예를 든다면 지금 이런 데 끼워도 뭐 흑이 어떻게 맞아요.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둘, 셋, 이렇게 네. 두면 그냥 여기랑 다섯, 여기랑 맞보기거든요. 여섯, 일곱. 아, 그냥 지켰습니다. 그래도 여기 찝는 수가 일단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다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일까요? 있고 네. 이쪽에서 이제 끊어가서 중앙이 잡힌다는 뜻입니다. 네, 지금 흑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수순을 다르게 해보는 박지은 선수. 여기를 네. 두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백의 이수와 흑의 이수의 교환이 있다면 여기를 찌를 때 조금 달라진다는 뜻이긴 한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왜 이 바둑을 이렇게 마무리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뭐 흑이 확신 없는 바둑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끊으면 있고 여기를 백이 찔렀을 때 막으면 한 점 잡으면 되겠죠. 마지막
하나, 이제 중앙 쪽이 걸려 있어서 셋, 여기를 먼저 네. 끊어야 되거든요. 지금 아, 이거 네. 단수 치고 여섯, 여기를 두면 이쪽이 일곱, 잡히니까 네. 이런 데를 둬야 되는데 이제 박지은 선수가 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를 버리고 이번에는 우변이 우변을 있다는 잡으러 건가요? 갔을 때 잡힌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해도 백이 최소한 이제 이곳은 살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고요. 다른 변화도 있겠죠. 네, 다른 변화는 여기서 네. 백이 이쪽을 이으면 네. 마지막 여기를 받을 하나, 때 둘, 이렇게 먹여치는 셋, 바둑이 됩니다. 넷, 다섯, 딸 여섯, 때 그때 여기를 일곱, 단수를 치면 여덟, 흙은 이것도 있고 버티긴 버티겠네요. 일단은 버티겠네요. 그럼 거의 아까처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박지은 선수가 중앙 쪽에서는 계속 왔다 갔다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위리진 선수도 제가 앞서 이제 여기를 끼우는 수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흙에 붙일 때 끼우는 게 사실 이런 것을 미리 방비하는 의미인데 좀 더 노련하게 처리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백도 지금 좀 쉽게 처리를 하고 네, 있으니까 뭐 마지막 초읽기 정신이 없습니다. 네. 이 바둑은 마지막. 어디로 튈지 네.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셋, 넷, 다섯, 거의 아까처럼 둘 것 같죠? 일곱, 여덟, 그냥 끊었어요? 그 수는 연결하면 안에서 살 수가 있나요? 글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까처럼 된다고 봤을 때 네. 이거는 뭐 백도 확신은 없거든요. 그리고 위리진 선수가 여기를 끊고 이을 생각이라면 그냥 이으면 됐잖아요. 네. 수순도 이해가 안 되고 왜 여기를 안 찌르는지도 모르겠고요. 일단 이렇게 둬도 흙이 이거는 다시 뭔가 집으로는 많이 앞설 것 같은데 이제 박지은 선수가 이렇게 뒀을 때 문제는 여기 전체 흙돌이 안 걸리는지까지 봐야죠. 아, 그렇군요. 다섯, 여섯, 자, 일곱, 여기서 박지은 선수의 선택은 아홉, 잡으러 갑니다. 네. 위리진 선수가 아까처럼 두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길 끊고 타협이 있었거든요. 네. 일단 그 선택을 하지 않았고 있는 다음에 이제 먼저 이쪽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을 가야 하는데 흙에게 선택권을 줬죠. 흙이 방금 전에 여기를 선택할 수도 마지막 있으니까요. 하나, 둘, 셋,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졌고 이제는 뭐 다섯. 위리진 선수가 애초에 생각하던 그 사활 승부 쪽으로 가겠습니다. 뭐 단수 두 번 치고 끊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근데 이것이 지금 수상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빠를까요? 지금 여기를 네. 내려서고 젖히는 것은 흙이 내수인데 여기가 교환이 되니까 이렇게 단수 쳤을 때 백은 세 수밖에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건 곧 승부가 나겠습니다. 과연 이 승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14라운드 3경기에 이 위리진 선수와 박진 선수의 대국은 중앙부터 그때부터 바둑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흙이 한 15집 정도는 우세해 보였는데 네. 박지은 선수가 끝까지 강공을 선택을 했고 이제 위리진 선수가 적절하게 역습을 하면서 오히려 박지은 선수가 걸렸었거든요. 네.
근데 걸린 다음에는 그 다음에 유리진 선수의 처리가 지금 깔끔하지 않아서 이 백돌 마지막. 사활이 승부입니다. 둘, 셋, 넷, 우하기 흑돌을 여섯. 괴롭히면서 매달려야 될 텐데요. 네. 사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체로는 백이 못 살 것 같은데 지금 귀의 흑도 사활이 완벽하진 않고 뭐 이런 데를 막는 순간에 이쪽 부분도 이제 활용을 많으니까요. 근데 박지은 선수가 잘 처리를 한다면 지금 백돌이 좀 위험해 보이긴 하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예 뒷맛을 없애버리는 것이 깔끔하다고 봤을까요? 그 수는 지금 여기를 틀어 막으면 이 수는 별로 깔끔해 보이진 않습니다. 차라리 깔끔하게 둔다면 이런 데를 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뒀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를 막는 순간에 백을 잡을 수 있나요? 마지막. 하나, 둘,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기를 젖혀 있는 것은 다섯, 편집이 나죠. 너무 쉽고요. 일곱. 그냥 여기를 늘어도 막으면 네 편집이 이렇게 나네요. 막고 여기를 단수치고 네. 쭉 내려서면은 여기 한 점이 잡히죠. 그럼 여기를 막을 때 그렇다고 이런 데를 가면 이렇게 둬서 이건 찜찜해지죠. 네 귀가 완벽하지 않고요. 네. 막을 때 한 발 늦추는 것도 여기가 선수라면 이것 귀가 흙이 걸립니다. 막으면 백이 안 잡힐 것 같아요. 이 수는 뭐 확실히 실수로 보입니다. 박지은 선수. 마지막. 하나, 둘,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위리진 셋, 선수가 이쪽 넷, 수를 찾아내느냐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한 칸은 정수 같진 않은데요. 네. 애매합니다. 마감만 주면 살 수 있겠어요. 네, 막아준다면 여전히 이쪽으로 갔을 때 마지막.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셋, 넷, 다섯. 일단 박지은 여섯. 선수가 이제 네, 그쪽을 가고 백이 여기를 밀고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네. 살펴보는 그런 바둑이 됩니다. 방금 전에 위리진 선수가 한 칸 위로 뒀으면 박지은 선수가 완전히 걸렸거든요. 지금은 또 모르겠네요. 마지막. 하나, 자, 백은 밀 수가 있어야 될 셋, 텐데요. 급소자리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밀어갑니다. 네. 지금 뭐 백이 당연히 그쪽을 밀고 이제 승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흙이 끊는 것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끊는 것은 여기를 가는 순간 네. 지금 흙이 세 수밖에 없는데 백은 네 수거든요. 한 수 부족이죠. 그래서 여기를 막았고요.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백은 여기를 받고 네. 일선 내려선 것을 통해 사활을 보던가 아니면 지금 타이밍에 붙이는 걸 봐야 합니다. 마지막. 지금 타이밍에 하나, 붙이는 수도 뭐 일단 셋, 그럴듯해 보이고요. 넷, 다섯, 여섯. 네, 공략해 갑니다. 박지은 선수 괴롭죠. 백이 실수하긴 했는데 네. 그래서 좀 더 어려워지긴 했는데 지금도 흙이 완벽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찔러도 흙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쪽으로 네. 가는 것보다는 흙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일단 하나, 여기를 막고 그 다음 둘, 끊는 쪽. 그래서 한 셋, 패 정도? 넷, 지금도 다섯, 백이 더 여섯. 유리한 싸움으로 일곱. 보여집니다.
이렇게 치받아야죠. 네. 여기를 둘 때 박지은 선수가 뒤로 맞고 이곳을 넘으면 여기를 끊어서 마지막.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흘러갈 네. 것 같아요. 다섯, 이렇게 된다면 패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이쪽이 내수였죠. 네. 그래서 백도 뭐 예를 들다면 여기를 이을 때 이렇게 이을 시간은 없어요. 계속 조여야 되고 결국 패가 될 것 같습니다. 젖혀서 넘자고 마지막. 하는 게 하나, 잘 안 되는 둘. 거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결국 탱 모양을 만들었는데요. 방금 전에 질문 주신 곳이 네. 이곳인가요? 근데 이곳은 이제 여기를 이었을 때 안에서 이제 사는 것이 좀 문제가 생깁니다. 네, 지금 머리 살짝 가려졌는데 이쪽을 내려서면 이어도 단수 치고 뒤에서 잡으러 가는 순간에 애초에 이제 흑의 목적은 백을 잡으러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흑의 실패죠. 마지막. 하나, 지금은 거의 아까 둘, 보여드린 그 셋. 그림대로 네. 갈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네, 이거 패가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직 모릅니다. 이 패는 자체로는 백이 이길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근데 자체 패감도 있고 네. 네, 어렵습니다. 백이 이런 곳에 패감을 사용했을 때 바꿔치기 계산도 지금 뭐 서로 100집씩 나는데 세봐야 되고 네. 아니면 반대로 이제 흑이 이런 곳에 패감을 쓴다면 그 계가도 어렵고요.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하나, 둘, 셋, 아무튼 지금 두 대국자가 마지막 추읽기 상황에서 좀 판단 내리기 어려운 바둑인데 일곱. 순간순간에 뭐 서로 끝낼 찬스도 놓치고 하면서 실수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팽팽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백이 이쪽에 패감 사용했을 때 흑이 안 받으면 누가 이기는지를 모르겠네요. 거의 4분의 1씩 가져가는 거가 네. 되겠죠. 대략 이제 여기를 해소하면서 이 백돌 전체를 다 잡는다면 사성만 30개거든요. 그럼 60집에 흑이 한 105 정도 납니다. 마지막. 하나, 백이 여기를 뚫는다면 넷, 다섯. 백이 한 100집 정도 나나요? 일단 뭐 만만치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마지막. 하나, 그 바꿔치기도 둘, 있고 백이 우하기를 해소하고 그게 상변 가져가는 것도 있고요. 네.
거의 감으로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네. 지금의 상황에서 팩감을 사용할 때에는 흙도 여기를 이으면서 전체를 잡으면서 해소는 안 되죠. 이것은 오히려 흙이 잡히기 때문에 흙이 이쪽으로 해소를 해야 되고 이것은 맞아요. 백승입니다. 이제 하나, 따내고 둘, 따낼 때 뒤로 넘는 셋, 것까지 선수이니까 넷, 아까 다 잡혔다고 다섯, 보는 패와는 좀 여섯. 차이가 있죠. 그럼 백도 지금 접패를 계속 해야 되네요. 어설프게 이제 메우면서 패하다가 이런 데를 굴복당하고 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패를 지는 순간에는 아까처럼 이제 다 잡히면서 해소가 되니까 좀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패를 하는 것은 이쪽 하나, 부분에 백도 좀 둘, 패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 말씀을 드리기가 무섭게 젖혀서 둡니다. 이것은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그 수인데요. 물론 지금도 패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졌을 때 차이가 생기죠. 끊기면서 패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은 손해가 될 수 네.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자체 팩감을 쓴다는 의미에서 그냥 팩감을 사용한 것이지만 마지막. 하나, 보통은 그렇죠. 둘, 자체 네. 팩감부터 셋, 쓰게 마련이죠. 이것은 일단 네. 위리진 선수가 여기를 다 잡는다면 다른 곳 연타는 괜찮다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흙은 또 팩감으로 상변 쪽을 키워갑니다. 지금 팩감 공작이죠. 네. 팩감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지금 한 템포 빠르게 뒀고 여기를 두면 일단 다 잡혔어요. 해소됐어요. 그리고 해소해야 될 것 같아요. 흙이 두 번 두면 상변 백도를 다 잡지는 맞아요. 어렵다는 건가요? 지금 그냥 따는 것은 이것은 네. 뭐 흙이 네. 될 것 같지가 않고요. 다섯, 근데 일단 여섯. 해소했습니다. 이쪽은 다 잡혔죠. 이런 식으로 흙도 둬야 합니다. 백이 있는 것은 여기를 잡고 이쪽을 둘 때 이런 데 가서 지금 다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적당히 타협이 된다면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늘고 마지막. 따낼 때 하나, 둘, 셋, 이쪽을 한 번 더 네. 받고 뭐 그런 게 될 수 다섯, 있거든요. 여섯.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곱, 되면 앞선 시간 여덟, 연장책도 참 대약수죠. 박지은 선수가 아예 그냥 하나 단수 치고 지금 돌파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백도 아까보단 자세가 좋아요. 어차피 흙은 여기를 둬야 되는데 네, 따내야 되고요. 사활이 걸린다면 이쪽을 지키고 아니라면 아예 그냥 여기까지 이어버리고 싶죠. 다음에 이쪽 끊는 걸 통해서 여기를 엿볼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됐을 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느낌은 역전이에요. 여섯. 네, 이거는 차이가 위리진 선수가 있나요? 이겼습니다. 네. 아,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박진 선수가 이 일곱. 바둑을 이렇게 만듭니까? 확실히 이번 시즌 박지은 선수는 후반부에 좀 약점을 많이 드러냅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판이 있었죠. 차오요인 선수와의 대결. 그 대결도 거의 다 온 판이었는데 마지막에 또 바꿔치기 일어나면서 역전당했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지금 둘, 셋, 넷, 거의 다섯, 박지은 선수가 졌어요. 네, 지금은 차이가 좀 벌어졌습니다. 맨 처음의 형태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흑이 여기를 잡고 상견을 깼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원래 흑이 30집이 날 자리가 지금 여기가 몇 개입니까? 흑이 30집 날 자리가 백이 한 45집이 났거든요. 물론 이제 그 여기는 전에, 있으니까 네. 여기서는 한 70집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있었던 걸 감안하더라도 이 바꿔치기는 하나, 이렇게 확실히 손해를 둘, 많이 봤습니다. 셋, 넷, 자, 여기서 다섯, 백이 좌상귀를 여섯, 받을 것인지 일곱, 아니면 중앙 쪽 여덟. 가일수를 할 건지 안전하게 갑니다. 네, 지금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위리진 선수도 안전하게 가고 위리진 선수 이번 시즌 승리가 없는 그 4명의 선수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바둑을 통해 그 불명예를 졸업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박지은 선수는 이 바둑을 지면 정말 너무 허무합니다. 애초에 그냥 쉽게 처리를 했으면 한 15집은 우세했던 바둑이고 강하게 둔 다음에도 중간중간에 뭐 여기를 단수 친다든지 타협의 길은 몇 차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전부 놓친 다음에 막판에 이제 잡으러 가는 과정에서도 여기 둔 수가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윌진 선수도 중간에는 다섯, 좀 장단을 맞춰준 바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 결정적일 때 들어가고 붙이는 수를 보면서 지금은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박지은 선수의 표정에서도 좀 드러나죠. 네. 약간 이 티가 바둑을 치다니 납니다. 네, 네. 뭐 어이가 없다. 약간 이런 표정입니다. 마지막 백은 여기 막으면 살았죠. 둘, 셋, 이쪽을 네. 통해서 다섯, 흑도를 잡는 게 있기 때문에 일곱. 그곳과 이곳을 맛보기로 하면 살았습니다. 위리진 선수 아직 1승이 없는 선수 중 한 명으로서 이 초반에는 1, 4, 5라운드까지 좀 많이 나왔었고요. 맞아요. 그 이후에 하나, 계속 결장을 하다가 12라운드에서 오랜만에 다시 나왔지만 1승을 안진 못했거든요. 이번 정규리그 14라운드 마지막 대결에서 박지은 선수와의 대결 거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확실히 박지은 선수가 최근에 3연패 중인데요. 네. 그 3연패 시작이 앞서 이제 거론해 주셨던 그 차오여우인 선수에게 당한 대역전패입니다. 네. 이제 11라운드에서 그 패배를 당했는데 그 패배와 함께 좀 컨디션이 저하되는 게 느껴져요. 정말 충격적인 패배였기 때문에 네. 그런 심리적인 타격도 있고 그래서 네. 그 후로는 뭔가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꼽는 이번 시즌 가장 좀 믿을 수 없는 역전패 2판 중에 한 판이거든요. 근데 오늘 바둑도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정말 박지은 선수의 이름값에 걸맞지 않는 그런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은 백이 상당히 우세합니다. 지금 사석 3개를 백이 더 따내고 있고요. 이쪽이
38, 39. 한 51집 정도 나고요. 사서까지 54집, 55, 60, 61, 66, 74, 75, 76. 100이 지금 이쪽 끝내기를 한다면 한 77집 정도 납니다. 네. 흙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흙은 한 여섯, 70집 정도 나요. 일곱. 그럼 지금 반면으로도 100이 5집 이상 앞서 있습니다. 마지막 박진 선수의 승부수가 이쪽 사활이 될 수 있지만 이쪽은 100이 살아 있습니다. 여기를 둬도 마지막 흙이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찝고 잡으러 가야 되거든요. 셋, 넷, 근데 이것은 여기 다섯. 단수,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100에 걸리기 때문에 단수 치고 이렇게 꼬부리면 이쪽에 한 집, 이쪽에 한 집으로 살아 있습니다. 네. 네, 그건 나갔죠? 뭐 당장 축도 되겠네요. 마지막 하나,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둘, 네. 네, 지금 이렇게 뒀을 때 받지 않으면 이렇게 두고 우측으로 단수 쳐서 여기를 잡으면 이제 흑돌은 여기 있습니다. 좌하기는 잡히지만 이쪽의 가치가 중앙과 연관돼서 훨씬 크죠. 그래서 늘고 이렇게 네. 살게 되는데 박지은 선수가 이 끊는 것을 노리기에는 이번엔 또 중앙 쪽에 패가 납니다. 꽃놀이패가 나네요. 그래서 지금은 웬만하면 뭐 백이 걸릴 곳이 없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은 뭐 불변입니다. 지금은 흑이 많이 따라잡아도 마지막 반면으로 이기는 길도 둘.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 차이는 벌어져 있고요. 뭐 오늘의 팀 승부가 순위와 아주 직결되거나 포스트 시즌과는 관계가 없지만 박진 선수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은 선수가 이 후반부의 약점만 극복을 한다면 네. 어떤 바둑의 유연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예전 전성기 때보다도 더 잘 두는 것 같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후반이 약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실수가 자꾸 나오다 보면 좀 이 선수가 이것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지금은 뭐 중앙 쪽 패를 유도하는 측면도 있죠. 어차피 지금은 뭐 평범하게 가선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 패를 들어오라고 오히려 손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백이 하나는 찌르되 패를 들어갈지 맞습니다. 모르겠어요. 물론 네. 이제 들어간다고 해도 둘, 손해가 없는 셋, 패니까 넷, 큰 무리는 다섯. 없고요. 여섯, 박지은 선수 던질 곳을 찾고 있는 걸까요? 거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면 지금 유리진 선수가 그냥 이 정도로 할 수도 있어요. 여기를 두고 뒤로 받으면 그냥 끝내기를 하면 이 교환 자체가 좀 득이고요. 끊으면 이렇게 둬서 이번에는 패가 아니라 여기를 끊고 뒤로 막으면 그냥 수가 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게 더 여섯, 괴로울 수 있겠네요. 역시 네, 강하게 두질 않죠. 지금은 개가가 뭐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쪽은 이렇게 하나 해두고 나서 그 다음에 패를 들어가면 이건 흑이 패를 이겨도 이미 여기가 좀 당했으니까 좀 괴로운 형태이긴 합니다. 네. 지금은 박지은 선수가 계속 차이를 좁히고는 있어요. 역으로 여기를 막았고 이쪽도 그냥 패를 안 받고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패를 들어가지 못하면 차이는 좁혔는데 역전에 성공할 수 있는 차이는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 둘, 역시 유리함을 의식하고 있는 위리진 선수 패도 들어가지 않고요. 이대로 개가 가자고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박지은 선수가 여섯, 정말 잘 따라잡으면 반면으로 이제 조금 지는 정도 그 정도까지는 따라잡을 수 있는데 네. 역전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 수는 끝내기죠. 이렇게 두고 여기 젖히겠다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두면 이건 걸립니다. 이건 애초에 이 한 점을 잡으면서 백이 살아오는 것이 사라졌기 네. 때문에 이건 걸리죠. 이렇게 된다면 걸리지만 흑이 항상 여기에 돌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백은 그냥 뒤에서 먹여치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정수죠. 약간 당했지만 두 점은 잡을 수가 있네요. 네, 끝내기에서는 눈부신 추격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미 배가 떠난 상황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 수도 끝내기의 의미입니다. 하나 젖혀두고 그 다음에 이쪽을 둬서 이렇게 살게 만드는 것이 네. 그냥 아무것도 두지 않고 백이 내려서서 살게 만드는 것보단 집으로 득이니까요. 그 의미로 이곳을 젖힙니다. 박지은 선수 뒤늦게 냉정함을 되찾긴 했지만 역시 늦은 감이 있네요. 박지은 선수 입장에서 너무 아쉽죠. 이쪽을 두 점을 잡았을 때만 해도 도저히 질 수가 없는 바둑인데 마지막. 굳이 이제 강하게 둔 것이 이제 페인이 될 것 같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착수했던 느낌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두 점을 잡으러 갔을 때 들여다봤을 때 그 박지은 선수의 손길 굉장히 산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수를 뒀을 때는 사실상 승부 끝이라는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네. 실제 흐름도 그랬고 박지은 선수의 착수한 손길도 그랬고요. 이제 모든 원인의 그 분란의 씨앗이 된 것이 바로 이 수입니다. 여기를 그냥 쉽게 어깨 짚어서 쭉 늘었다면 상당히 우세했던 바둑이고 마지막 아니면 이쪽에서부터 싸움의 전단을 구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를 가면서 그러고 나서도 재차 나와 끊으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강하게 갔던 것이 결국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분명 길은 많았는데 그 길을 놓치면서 바둑이 많이 흔들리게 되었죠. 마지막 이런 걸 보면 하나, 박지은 선수 둘, 셋, 확실히 좀 다섯, 뭐랄까요? 여섯, 어떻게 보면 박지은 선수의 일곱, 나이가 지금 사회적으로 여덟, 보면은 아홉, 굉장히 뭐 젊은 나이긴 합니다만 바둑계에서 보면 여자 기사 중에 거의 마던니급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여자 바둑리그 뛰는 선수들 중에서는요. 네, 뭐 루이나이웨이 구단 그러니까 용병을 제외하고는 연장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입단한 지 약 20년 차고 뭔가 이 후반에 약해지는 것은 좀 세월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또 조혜연 선수가 더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마지막 박지은 선수가 조현 선수보다 둘, 2살이 많긴 하죠. 네. 근데 뭐 넷, 조현 선수도 마던니급인데 이번 시즌 굉장한 활약을 하고 있고 이 박지은 선수와 조현 선수가 2000년대 초반에서 뭐 중반 후반까지 한국 바둑계를 이끌던 이 여류계의 쌍두마차 아니었습니까? 네. 이번 시즌엔 조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박지은 선수가 이 바둑 놓친다면 6승 7패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 충남 SG 골프가 2017년 한국 여자 바둑 리그 시작을 알렸을 때 굉장한 강팀으로 마지막 꼽혔었고 네. 그 이유 중 하나가 셋, 워낙 기세가 좋았던 넷, 박지은, 송혜령 선수의 다섯, 2주 여섯, 전이었던 김신영 일곱, 선수가 이 여덟, 세 번째로 뽑히게 되면서 그 원인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원래 강팀으로 분명 분류가 됐던 네. 팀이죠.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시즌에 약간 랭킹 하락폭은 있습니다만 네. 지금 랭킹을 봐도 박지은 선수가 여자 랭킹 5위, 그리고 송혜령 선수가 12위, 김신영 선수가 15위입니다. 여자 바둑리그를 뛰는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1위부터 한 22, 3위 정도의 선수들이거든요. 그럼 평균 랭킹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거기에 지금 루이나이웨이라고 하는 확실한 용병 카드가 있으니까 네. 넷, 강팀으로 분류가 다섯, 됐었는데요. 여섯, 일곱, 이 후반에 여덟, 들어올수록 뭔가 좀 체력이 떨어지는 모습 보이면서 후반기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박지은 선수가 시간을 멈췄죠. 네, 항복 선언을 했네요. 이런 역전패를 당한다면 박지은 선수 스타일상 제 자신에게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래서 지금 어디서부터 복귀를 해야 할지 지금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허무함을 느끼겠죠. 또 이 대국을 할 때 승자는 기다려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유리진 선수도 이제 먼저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가장 마지막 승부처라고 보여졌던 이 우하귀 쪽부터 짚어보는 박지은 선수입니다. 혹시 화점으로 이었던 것이 그렇게 좋았던 선택은 아니었는데요. 유리진 선수 정규리그 마지막 대결이었습니다. 4연패를 당했지만 이렇게 정규리그 마지막 대결 승리를 거두면서 그동안 짐을 좀 떨쳐버렸을 것 같습니다. 네. 박지은 선수 후반에 4연패를 당했는데요. 특히 역전패가 많고 마무리가 좋지는 않았지만 다음 시즌을 기대합니다. 유리진 선수도 외길 수순에서는 마지막 조율기에서 정말 거의 정확한 수순 보여주면서 기분 좋은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귀포 70리팀이 충남 SG골프에게 1승을 먼저 가져갑니다. 일단 첫 판만 보더라도 오늘 내용으로는 정말 화끈합니다. 삼국도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는 2부에서 찾아오겠습니다.